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12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정치권에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이 MBC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이 어떻게 뉴스를 전달하는지 이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MBC는요 아직도 극우몰이에 혈안이 돼 있고요. 그리고 조국 사면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깊은 고심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평을 내놓는 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종편으로 넘어가서 종편도 모니터를 해보니까요. 조국 사면에 대해선 별 언급이 없습니다. 윤미향 사면도 스리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면 넘어갈 수가 없죠. 어떻게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떼먹은 윤미향을 사면할 수가 있는 건지, 피고인 이재명의 머릿속엔 도대체 무슨 생각이 가득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피고인 이재명을 데리고 매국노다, 매국노, 천하의 천벌을 받을 놈이다, 하늘에 신이 계시다면 날벼락이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미향은요 아직도 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돈을 주라고 했던 이 지지자들, 이런 후원금에 대해서도 난 못 돌려준다 하면서 이의 신청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때는 문재인이 윤미향을 감싸서 국회의원 4년을 거의 다 해먹었습니다. 이런 윤미향에 대해서 어떻게 이재명이 그것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언가 엮여 있기 때문에, 돈과도 무언가 엮여 있기 때문에 청구서를 들이받고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이재명이 8월 15일 본인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국민 임명식이란 걸 단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임명식이 아니라 국민 퇴임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진짜로 오늘 아침부터요, 이 국민 임명식이란 곳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여권 관계자들의 이 발표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던 민노총마저도 우리 그때 이재명 국민 임명식 안 간다, 오히려 이재명을 향해서 퇴진운동 비슷하게 할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안 듣는 이재명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맞불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국민 임명식이란 것도 결국에는 난장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날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요, 천둥번개가 갇혀서 이재명한테만 딱 그 번개가 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망해버릴 것만 같은 벌써 난장판이 된 이 국민 임명식, 이와 관련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어이 조국 8월 15일 0시면 조국이요 형을 살다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있죠? 제가 그래도 법조인 아닙니까? 그래서 좀 취재를 했습니다. 검사들은요 지금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래 이재명 니들 멋대로 해라.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결국엔 니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범죄자를 풀어주는 것, 그게 검찰 개혁이었고 판사를 옥죄는 것이었느냐?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꼴랑 2년밖에 안 받았는데 그중에 형기 반도 안 살고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는데 내보낸다고?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정치 검찰에 의해서,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검찰에 의해서 수사 괜히 받았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조국 사면에 대해서는요, 이 민주당에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정치 검찰로부터 탄압을 받아서 억울하게 조국이 형을 살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검찰, 조국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지, 정치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죄를 받았습니까? 정경심은 그럼 무엇입니까? 정경심은 정치인도 아닌데 왜 정치 검찰이 수사를 나섰죠? 조미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어이 조국을 이 교도소에서 꺼내겠답니다. 이런 이재명이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단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기성 언론, 썩어 빠진 언론, 이 조국 사면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언론, 그냥 넘어가고 있는 언론, 이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철퇴를 가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보수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 있는 사람을 임기, 형기 3분의 1도 살지 않았는데 데리고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은요, 당장 교도소 앞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나오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앞도 찾아가고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갈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보수, 이 우파 진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실망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요, 시간이 지나면 이 전열이 정비되고 다시 강한 야당으로 재탄생해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싸울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국 사면은 지금 개딸들도 흔들리고 있는데, 우파, 그리고 중도층, 그리고 바라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지점이다. 그리고 이재명도 별반 다른 게 없구나. 아, 이재명이란 놈, 이놈도 똑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이재명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사면이었다. 특히 진영의 요구와 압박에 굴복해서 눈치 보는 이재명. 이재명은 워낙 눈치를 많이 본다고 했죠. 그리고 겁이 많다고 했는데 이 진영의 요구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것을 보여준 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영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재명은 찍히고야 만 것이죠. 그리고 중도층과 국민 사이에서는 뭐 이재명 잘한다더니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검찰개혁도 결국에는 자기들 범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 이렇게 국민들이 평가절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이 별로 원하지도 않는 사면을 단행한 것, 이것은 결국에는 국민 눈높이라는 건 개딸 눈높이였구나 라고 판단할 것이고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면서 지금 많은 평론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정경심, 최강욱, 아니 부부 입시 비리단, 윤미향, 조희연, 은수미, 파렴치범, 뇌물수수범, 권력비리범, 이 사람들 그냥 다시 호송차에 태워서 구치소로 보내도 모자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범죄자를 모아놓고 사면을 한다니, 그것도 8.15 광복절에 국민을 배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사람들을 애국자인 것처럼,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사면을 단행한다는 거, 결국에는 이재명이 매국노다. 매국노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 정권 교체용 사면권 남발, 이 사면권 남발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게 언론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심이 들끓고 있다. 그래서 8월 15일에 있을 그 국민 임명식이란 것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사면이라는 걸 한다면 사실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 국정농단과 관련된 기업인들도 전부 사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최서원 씨도 사면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일부에서 하기도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관련된 사람들은 사면 복권이 됐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챙겨주지 않는데 법리상 주범은 다 사면이 됐는데 감옥에 있는 게 벌써 9년째인데 이 최서원 씨에 대해서는 그 누가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언론의 여론몰이죠. 막 따라갔다가 또 관심이 없어지면 아예 끊었다가 그래서 피해만 입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거나 뭐 그분에 대해서도 사면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만의 축제로 변질된 대통령의 셀프 사면, 차라리 이재명 본인 니도 사면하지 그랬느냐? 굉장히 역풍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정치 사면 때문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국민 임명식에 못 가겠다.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간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길 참석했다면, 참석할 일도 없었겠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배신감? 뭐 그런 걸 느꼈을 텐데 역시 현명하게 참석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으리라 보고요. 뭐 민주당 쪽 사람들만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국민의힘 지도부도요. 여기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재명의 임명식에 참석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제명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전환기 씨가 지금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사가 지나치다. 그리고 뭐 휘젓고 다닌다. 김근식이 먼저 전환길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앞에서 전환길 대표를 공격해 놓고 전환길 대표가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니까 이것을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용한 김근식에 대해서는 전 언론이 감싸고 있으면서 이 전환길에 대해서는 제명하고 윤리위로 올리고 뭐 심지어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네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전환길 씨를 대하는 윤희숙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더 과격한 거 아닙니까? 누가 더 과격합니까? 전환길입니까? 아니면 그를 대하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입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전당원 축제라고 하면서 당원들이 어찌 됐건 간에 거기 가서 소리 내고 응원하고 야유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하는 이런 전당대회 이 자리에 전환길 씨만 유독 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들까지 합세해서 때리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언론이 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의 전투력. 이게 무섭기 때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의 언론을 살펴보면요. 친민주당 세력, 국민의힘 배지를 달고 있지만 사실은 민주당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봐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조경태를 불러대고 안철수 불러대고 김예지를 불러대는데 이 사람들 당당하게 나가는데 언론에서도 굉장히 우쭈쭈 해주면서 보도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뭡니까? 걱정 없다는 거죠. 뒤에 민주당이 있으니까요. 민주당 편이니까요. 언론이 자기 편이니까요. 그러나 이거에 맞서서 이재명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 이재명 저렇게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하고 매국노 같은 사람인데 에헴하면서 이 보수처럼 그냥 친절하게 앉아가지고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과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과격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주목하지 않고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전환길 대표가 한 행위는 김근식이 먼저 유도했기 때문에 나온 반응인데 이것을 언론이 교묘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윤희숙이 더 과격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 국민 임명식에 불참하게 된 것 이것을 보면 그나마 지도부가 다행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런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또 나가서 이재명의 국민 임명식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조경태 같은 사람, 예를 들어 민주당으로 건너갔던 김상호 같은 사람이 또 나온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진짜로 제명을 요구해야 될 겁니다. 그 제명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배신이라고 할 것이죠. 어쨌거나 이 분열을 초래한 국론 분열을 초래한 이재명 여기에 대한 국민 임명식 참여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 국민의힘만 결정한 게 아니고요. 민노총에서도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렸죠. 광화문과 직선거리로 1.5km 떨어진 숭례문 인근에서 반미와 노란봉투법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국 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민노총 하면 어떤 집단입니까? 북한의 이 지령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집단 아닙니까? 그런 집단이 이재명 임명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동자 대회를 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과의 교류도 저는 있을 수도 있겠다. 북한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죠. 두 국가론, 임종석이 또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와서
북한과 남한은 두 국가, 다른 국가다. 그러니까 통일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우리는 적대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노총도 그런 이재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될 거란 거 너무나도 뻔한 것인데 민노총이 그것을 이유로 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반미를 이유로 이 이재명의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 이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이재명의 이 국정 운영 능력도 다 미천이 드러나고 있고 점점점 수렁에 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또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특히 전현희 발음을 주의해야죠.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국과 윤미향의 사면이 이재명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아닌 것이다. 지지율 하락이 된 것은 경제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잘 해석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저렇게 오판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괴리가 있어야 민주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안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저런 전현희의 해석이 너무나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반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거나 전현희가 이 사면에 대해서 크게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재명 편을 드는 거죠.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오히려 윤석열 체포가 실패되면서 국민들의 내란 종식에 대한 기대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분석을 한다 이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불법이고 그리고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들이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사실상 증거 능력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조서 이 작성하는 거 신문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놓고는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체포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국민들과 괴리가 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윤미향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전현희가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해온 정치는 윤미향의 공이다. 저는 전현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현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군요. 광복절 특사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존중과 명예회복 측면에서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 윤미향이 할머니 돈을 떼먹고 그리고 후원금을 떼먹어도 윤미향이 할머니를 위해서 헌신해온 정치인이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존중과 명예회복 측면에서 이 사면이 된 게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읽으면서도 도저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경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 지금 사면도 이재명의 지지율을 깎아먹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개미 주주들로부터도 아마 지지율이 폭락할 것 같습니다. 왜냐? 민주당에서 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니 우리 낮출 건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억으로 낮추게 되면 50억을 가진 주주들이 연말에 그 50억을 털어야 되니까 다시 주식을 내팔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다시 또 50억까지 또 사고 이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완전히 뭐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이재명이 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뒤로는 정치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뭘 할지 모르죠. 또 코인을 관련해서 뭘 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 개미 주주들만 잡고 있는 이재명 국민 퇴진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퇴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부울경 지역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전환기 씨의 참석 여부가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환기 씨에 대해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당을 말아먹는 사람이다. 전환기 씨를 출당시키고 그리고 그를 당 안에 끌어들인 의원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전환기 씨한테 더 과격한 언사라는 것은 바로 윤희숙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오히려 전환기 씨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감정을 투영하고 있고,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공동 책임이 있는 건데, 그런데 한 사람만 악마화하고 도망가는 것. 이것은 항일 동지를 밀정으로 팔아넘기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기회주의자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윤희숙이 딱 그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조경태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안철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설사 잘못을 했더라도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고 구치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렇게 내부 분열로 싸울 때가 아니다. 내부 분열을 정리할 사람이 향후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이재명의 8월 15일 국민 퇴임식 정말 난장판이 될 것 같다. 국민 임명식이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퇴임식이 될 것 같은 그 난장판 같은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